노동자의 쉼터, 민주화의 성지가 되다. 창인동 성당. 베트남에서 온 다반나. 다반나는 베트남 북부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학연수를 위해 한국에 왔다. 5년 전 한국어 강습 교실에서 처음 그를 만났다. 다반나와 함께 온 1000명의 베트남 친구들은 난생 처음 한국의 겨울을 겪으며 쩔쩔맸다. 옷을 몇 개나 껴입어도 얇은 가을 점퍼로는 냉기를 막을 수 없었다. 당국에서는 학생 유치와 범죄 예방에만 관심을 보였다. 대학생들이 빠져나간 대학가 원룸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들어왔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작은 방들이 닭장처럼 붙어 있었다. 3평도 안 되는 방에서 다반나는 2명의 베트남 친구들과 함께 살았다. 잠을 잘 때면 누군가는 모로 누워야 했다. 20대 초반의 베트남인들은 끼니 때가 되면 방바닥에 신문을 깔고 고향 음식을 나눠 먹는다. 다반나는 한국어 수업에 결석한 지 사흘이 되었다. 결석 일수가 초과되면 강제 귀국해야 한다. 그러나 공장 일을 하다 다친 손은 쉽게 낫지 않았다. 그는 닭 가공식품 공장에서 닭똥집을 매일 5,000개씩 손질했다. 한국인들은 기피하는 밤샘 노동으로 인해 작은 손은 물집으로 가득했다. 문득 학생 시절에 불렀던 데모가가 생각났다. 닭똥집이 벌벌벌, 닭다리가 벌벌벌, 잔업철야 지친 몸 소주로 달래네. 다반나는 주말이면 창인동 성당에 간다. 신동에서 창인동까지 걷다 보면 몸이 더워진다.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서다. 같은 집에 새든 베트남인 중에 가톨릭 신자가 있어서 같이 걷는다. 창인동 성당에서는 외국인 대상 미사가 격주로 열린다. 필리핀어 미사가 끝나면 베트남어 미사가 있다고 했다. 그곳에서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정보도 교환한다. 지금 일하는 닭공장도 성당에서 만난 베트남 사람에게 소개받았다. 한국의 산업 현장은 다반나 같은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타지에서 온 이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들이 남아 있어서 그들을 힘들게 한다. 1970, 80년대 가난한 이들의 벗이 되어준 한국 천주교회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다. 개발 독재 시절 중동으로 팔려갔던 우리네 부모 세대의 삶, 지금은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팔려와서 고단한 노동을 소주로 달래고 있다. 한국의 추위와 노동과 외로움에 지친 외국인 노동자들이 창인동 성당으로 모이게 된 것은 얼마 전부터이다. 창인동 성당에 있는 노동자의 집은 원래 한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운영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떠난 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왔다. 익산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는 1만여 명에 이르는데 지인의 소개에 의지하는 특성상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국적을 보면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의 순이다.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3D 업종에서 일한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8대2다. 익산은 농업 노동자가 많은데 사회적 여유가 없다 보니 이방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이 심한 편이다. 더 힘든 것은 서양인과 제3세계인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존재라는 점에서 차별이 더 심하다. 불법 체류자 신분을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억울한 일도 많이 생긴다. 비정규직의 삶보다 더 힘든 것이 이주 노동자의 삶이다.
200년 전 천주교 박해를 피해 천호산 일대에 정착한 이들도 불법 체류자였다. 갈 곳 없는 이들을 위해 천주교 전주교구 창인동 성당에서는 노동자의 집을 열었다. 상처를 받은 이들이 다시 상처를 입은 이를 살핀다 했던가. 천주교 박해를 겪었던 지역에 가난한 이들의 천국이 문을 연 것이다. 전북 최초 노동자의 집. 익산 노동자의 집이 창인동 성당의 문을 열게 된 것은 시공간적 배경이 있다. 1970년대 익산은 수출 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전태일이 평화시장에서 분신한 이후였지만 개발 독재는 더욱 심해지던 시대였다. 재개발이 불을 안겨줄 거라는 환상 때문에 보수 성향 후보자에게 투표하듯이 전쟁을 겪은 세대는 잘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했다. 인간다운 삶에 대해선 아직 관심이 높지 않았다. 익산에는 저임금을 받은 섬유계통 노동자가 많았다. 여성 노동자가 많다 보니 인권 유린도 심했다. 전북 최초의 노동자의 집이 창인동 성당의 문을 연 이유다. 노사 갈등이 가장 심한 곳에서 노동운동이 시작되는 법이다. 전라북도 최초의 노동자의 집 개소는 이후 창인동 성당이 노동운동의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나아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성지가 되는 결과를 낳았다. 창인동 성당 사무장 하석수 씨는 당시 성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민주화운동의 장면들을 기억한다. 철문을 잠그고 성당 안에 피신해 있는 대모대를 위해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빵과 음료수를 줬죠. 그는 성당 청년의 임원들과 함께 현수막에 민주화를 촉구하는 글씨를 쓰곤 했다. 성당 창고문을 열면 시위용품에 사용했던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렀던 시절이었다. 창인동 성당에는 때때로 함석헌과 김대중 등 전국적 명사들이 찾아와 강연을 했다. 엄혹한 독재 시절에 그런 분들에게 발언할 자리를 제공할 정도로 대담한 곳은 별로 없었다. 성당 예배실은 학생들에게는 피신처였고 노동자에게는 야학당이 되었다. 창인동 성당의 신자들은 행동하는 양심을 배우고 실천했다. 창인동 성당에서 성장한 사무장 하석수 씨는 불의에 굴하지 않는 것이 사회 정의를 외치는 것이라면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화의 성지가 된 성당. 1987년의 어느 봄날이었다. 창인동 성당 저녁 미사가 끝났다. 익산 노동자의 집 실무자였던 오두이와 박순희는 주임 신부 문정현과 함께 포장마차로 갔다. 간이 탁자에 안주가 놓이고 술잔이 오가면서 그날 있었던 노동자와 경찰 간의 대치 상황이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노조 파괴에 대한 억울한 목소리가 울음에 섞여 희미한 백열등 아래 흘러나왔다. 얼마 후 창인동 성당에는 노동자들의 쉼터가 마련되었다. 공장에서 쫓겨나 갈 곳 없는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주는 장소였다. 그날 이후부터 자본과 독재에 쫓긴 가난한 이들은 창인동 성당을 찾아갔다. 군부 독재 시절에도 경찰은 종교시설에는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했다. 그런 이유로 비교적 사회 현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던 성당이 민주화 운동의 거점이 되었다. 시위 주동자들이 성당에 피신하게 되자 자연스레 데모 계획을 수립하는 일부터 창인동 성당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신자들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동자들이 성당 안으로 피신해서 농성을 시작하자 부녀회에서는 우리 신자들이 노동자들 밥해줘야지라고 흔쾌히 뜻을 모으고 자비를 들여서 식사를 지원했다. 1987년
노동자의 집 실무자였던 오두이와 박순희의 역할은 성당에 피신한 노동자들이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주 주임 신부와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자리를 마련하여 투쟁 상황을 공유했다. 노동자의 집 활동 덕분에 여성 노동자들과 대학생들이 함께 다친 노동자들을 치료해주는 등 노동운동과 연계할 수 있었다. 당시 원대신문사 기자였던 소문관도 1987년 6월 19일부터 창인동 성당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그는 광주 항쟁 비디오 상영을 강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경찰들에게 언제든지 잡혀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학생들은 경찰에게 쫓기면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게릴라식 집회를 했다. 그러다 결국 창인동 성당으로 모였다. 경찰들이 성당을 포위하자 학생들은 성당에서 농성이 시작됐다. 70여 명의 학생들은 소강당과 중강당에 흩어져 잠을 잤다. 심지어 계단에서도 쭈그린 채 잤다. 처음에는 경찰의 포위가 풀릴 때까지만 농성을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신자들이 나서서 밥을 해오고 찌개 끓여주자 학생들은 오히려 농성을 풀 수 없게 되었다. 성당 위치가 시내 중심부여서 접근성이 좋았고 숙식이 해결되니 해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갈 곳 없는 노동자들의 안식처. 1970년 수출 자유지역으로 지정된 익산공단은 귀금속 단지와 의류산업이 특화되어 있었다. 당국은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관세 혜택과 노동조합 설립 금지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독일 기업인 후레아 패션도 그때 입주했다. 후레아 패션은 규모가 큰 의류 공장이었으나 일당은 최저 수준이었다. 노동자들은 주야 2교대로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렸다. 1986년부터 불만을 제기하는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어용노동위원장이 회사 측과 타협한 후 잠적해버렸다. 회사에 맞서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외국 회사와 전두환 정권의 독재에 맞서 투쟁하기는 쉽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말을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때 창인동 성당에는 노동자의 집이 있었다. 후라야 패션에서 집힌 노동운동의 촛불은 창인동 성당에서 횃불로 타오르게 되었다. 1980년대 말 우리 사회 곳곳에서 민주화 열기가 고조되었다. 당시 창인동 성당의 문정현 신부와 신학교 동기인 주현동 성당의 리수연 신부, 동생 문규현 신부는 노동 사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 가톨릭 노동청년회 조직 활동가인 이철순이 가세하여 1983년 창인동 성당에 노동자의 집이 개설되었다. 그때만 해도 노동자를 지원하는 조직은 전주시나 군산시에도 없었다. 1987년 전국적으로 일어난 노동민주화 운동 때 전북 지역을 밝히는 불씨는 익산 노동자의 집에서 지펴졌다. 신부들은 미사 중에도 사회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고 강론했다. 성당 이용이 불편해도 신자들은 시위대의 주장을 이해하고 동참했다. 경찰들이 성당을 둘러싸도 일반 신자로 위장하여 시위대 출정식을 성당 마당에서 했다. 당시 창인동 성당 주임 신부였던 문정현 신부는 후일 동생 문규현 신부의 방북에 관여할 정도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게 되었다. 익산역에서는 관이 주도하는 권기대회가 열렸고 창인동 성당 인근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주로 벌어졌다. 민주화 운동과는 별개로 창인동 성당은 노동자의 경제적 자립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신협운동은 경제적으로 예속된 서민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개한 서민 경제 지원 사업이었다.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 당국과는 달리 천주교에서는 서민과 민중의 입장에 서서 종교와
현실 사회와의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했다. 괴한에게 테러당한 신부. 천주교 신부들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다가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예나 지금이나 진실을 알리려는 자들에게 박해는 계속됐다. 순교자의 고장에서 사제로 복무한다는 자부심이 신부들을 의식화시켰다. 19세기 말 여산에서 순교자가 나온 지 100년 후 여산성당 주인 신부 박창신이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다. 박창신 신부는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의 진상을 알리는 데 열심이었다. 그는 여산의 천주교 순교지를 발굴하면서 새삼 사제로서의 소명의식에 불타올랐다. 여러 기록과 신자들의 구술을 기초로 예전에 옥터가 있던 곳을 비롯하여 순교자의 시신이 버려졌던 숲정의 위치를 파악하고 부지를 매입하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박창신 신부는 광주 민주화 항쟁의 진상을 알리는 일에도 앞장섰다. 1980년 5월 21일부터 박창신 신부는 여산의 모든 공소를 돌면서 광주에 비극을 알렸다. 그러던 중 6월 25일 사제관의 흉기를 들고 침입한 청년 5명에게 테러를 당해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다. 박창신 신부가 여산성당에 부임한 것은 1979년이었다. 그가 부임한 이듬해 광주 민주화 항쟁이 발생했다. 당시 전주교구청에서는 광주의 참상을 신자들에게 알리기로 결정했다. 교구청의 방침에 따라 박창신 신부는 전두환 광주 사륙작전이라는 위인물을 배포했으며 스피커를 구입해서 광주의 참상을 알렸다. 심지어 광주에 투입된 금마의 공수부대 정문 앞에서도 광주의 참상을 알리는 활동을 했다. 그의 거침없는 행동이 알려지자 군부 정권은 여산성당의 신자들을 대전 계엄사로 잡아가서 신문을 했다. 그리고 6월 25일 밤 5명의 사내가 여산성당 사제관을 습격했던 것이다. 몇 년 뒤 박창신 신부는 괴한들을 태웠던 택시 기사의 증언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괴한은 5명이었고 금마에서부터 박창신 신부를 쫓아왔다는 것이다. 이후 광주 민주화 항쟁의 진상을 단속하기 위해 정보기관에서 테러단을 비밀리에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다. 박창신 신부는 시대를 변혁시키려면 저항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가 가톨릭 농민의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정권은 눈의 가시로 여겼을 것이다. 가톨릭 농민의 활동은 광주 민주화 운동 이전에 전국적으로 벌어진 대정부 투쟁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서슬퍼런 긴급조치 시대에도 천주교 신자들은 유일하게 시위를 했다. 박창신 신부와 문정현, 문규현 신부처럼 익산의 천주교 사제들은 익산에 전해 내려온 순교 성인들의 정신을 본받아 신앙의 가르침에 충실하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했던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0년 문화 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주최 주관 익산문화관광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익산시.